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쁜 섹스 습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섹스에 나쁜 습관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나쁜 습관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즐겁고 행복한 일상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화해를 할 때까지 각방을 쓰거나 섹스를 하지 않는 경우, 섹스를 무기로 사용하는 부부, 싸우거나 기분이 나쁘면 절대로 섹스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굽히고 들어올 때까지 절대로 섹스를 하지 않는 경우, 처음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가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나쁜 습관은 평생 섹스를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파경으로 치닫고 새로운 섹스 파트너가 생기기도 해서 결국에는 가정이 파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섹스는 싸움의 무기가 아니라 화해나 대화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더 나쁜 습관들은 일방적인 성욕으로 섹스를 하는 경우,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경우, 전혀 상대방의 감정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관계의 경우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본인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종국에는 파트너로부터 그대로 돌려받게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더 크게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항상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할 거면 왜 결혼이 필요하겠습니까?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일방적인 섹스도 모르는 척 호응을 해주면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파트너에게 정말로 잘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외도를 하는 여자나 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인이나 남편이 자기를 너무 외롭게 해서 외도를 한다고들 합니다. 외도하는 이유가 자신의 부인이나 남편이 섹스를 너무 안 해줘서라고 합니다. 자신이 섹스를 안 해주면 결국 외도를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파트너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성욕이 강하다고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욕이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지, 성욕이 강한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섹스를 하지 않아도 행복하다, 섹스가 없이도 손만 잡고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부부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섹스가 없이도 부부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려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거나 파트너를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파트너도 섹스 없이 행복한지, 어떤 불만은 없는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말로서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파트너가 성욕이 없거나 파트너가 섹스를 싫어하거나 성기의 발기가 안 된다고 해서 파트너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그 역할을 대신하듯이 정상적인 섹스가 잘 안 되면 오럴 섹스나 마사지라도 해주는 것이 파트너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입니다. 요즘은 성의학의 발전으로 특히 조루증인 남성들은 치료도 가능하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발기가 안 되는 남성은 인공 페니스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삽입 섹스를 원한다면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욕이 강한 건강한 파트너에게 일방적으로 정제를 지키면서 긴 밤을 지새우러 가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고 신체적인 고문입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 언젠가는 파트너에게 섹스 파트너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체위로 평생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체위로 다양하고 신선한 느낌으로 섹스를 즐긴다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섹스를 하는 것이 재미가 있으면 밤을 지새워도 시간을 가는지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재미가 없으면 지겹고 짜증나고 지루하고 긴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섹스는 흥미있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오늘 밤은 어떻게 재미있게 지낼 것인지 연구도 하고 새로운 체위의 개발과 노력을 하고 마치 매일 식사의 메뉴를 준비하고 기대하듯이 섹스의 메뉴도 준비하고 기대를 하면서 해야 합니다. 섹스는 할 때마다 재미있고 파트너가 매일매일 기다려지고 더욱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친구, 술, 워커홀릭 등 연인 사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거나 같이 여행도 가지 않거나 시간도 같이 안 보내고 혼자서 무언가에 심취해서 사는 사람은 늙어서
절대로 파트너에게 대접받기 힘들고 구박이나 받다가 외로운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연인 사이의 섹스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듯이 완벽하고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 만사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는 삶은 반드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줍니다. 사랑이 없는 섹스를 하거나 하기 싫은데 의무방어전으로 섹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남자들은 자신의 일방적인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섹스도 있습니다. 이런 섹스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미안하고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섹스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교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체온을 느끼고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하는 섹스는 진정한 힐링이 됩니다. 그런 감정들은 즉각적으로 전달이 되고 그 기운이 또한 나를 힐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로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달하는 섹스를 해야만 진짜 힐링하는 섹스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명의 파트너와 평생을 살아갑니다. 한 명의 파트너를 만족시키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면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아이디어와 좋은 방법들도 떠오를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성교육을 반드시 시켜서 보내야 합니다. 결혼의 예물이나 혼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중년의 건택이나 노년기에 달라진 성생활을 위해서도 새로운 성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섹스를 하고 싶다면 새로운 성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경우에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라도 시간과 돈과 정열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부터 섹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젓가락질을 배워야 하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 연습을 하고 시험을 잘 치르고 합격을 해야 일반 도로에서도 마음 놓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운전자가 되듯이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습과 시행착오를 겪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인이 같이 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이 배워야 합니다. 섹스만큼 남녀 관계를 힐링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관계의 섹스는 상처난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지친 마음을 보듬어 줄 수도 있고 사랑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어서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는 느낌을 서로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이룰 수도 없는 커플 경험입니다. 섹스에 대한 좋은 습관을 배우고 익히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남녀 사이에도 즐겁고 행복한 섹스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섹스 습관을 갖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섹스, 건강한 섹스 라이프, 건강한 관계, 항상 건강을 우선시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섹스란 무엇일까? 섹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고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섹스의 빈도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속에 등장하는 수치들은 작성자와 정보 출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사실 그렇게 유효한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성생활에 있어서 횟수로 인하여 내 성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중에 벌써 10번은 했다거나 반대로 서로가 바쁘고 피곤해서 몇 주간 섹스를 전혀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치보다 섹스의 빈도가 높다고 해서 섹스 중독인 것도 아니고 평균치보다 빈도가 낮다고 해서 성생활이 나태해졌거나 낡은 습관과 관념에 젖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성적인 흥분 패턴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얼마나 자주 즐기는지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성적인 흥분과 성적 행동의 빈도는 나이, 신체적, 정서적 건강, 약물의 복용, 자녀의 여부, 호르몬의 불균형, 스트레스,
관계의 안정성, 과거의 트라우마, 신체적 매력의 감소, 친밀감의 감소, 신뢰의 부족, 경험적 조건 등 무수히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원초적인 진실은 보통이라는 것이 성생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애자들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평범하지 않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들과 같이 성적 소수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패티시나 포르노그래피에 집착을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런 것들이 질색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섹스가 삶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섹스를 종족의 번식이나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욕망과 각각의 생각과 취향을 가졌기에 본질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성적인 행동의 태양이 불법적이거나 자존감을 해치거나 연인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든 많든 굳이 숫자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섹스가 연인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섹스는 커플이 감정적 유대감을 키우고 커플 관계를 발전시키는 매우 좋은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삶의 전반에 있어서의 건강과 행복의 기여도가 높은 것입니다. 섹스를 하지 않더라도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고 스킨십을 통하여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교감을 하는 것은 친밀감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섹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남들이 섹스를 얼마나 어떻게 많이 하는지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관계가 서로에게 행복하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빈도입니다. 하지만 섹스는 가능하면 합의하에 많이 할 수 있고 서로가 만족한다면 자주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일심동체로 더 많은 사랑을 공유할 수 있다면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섹스는 합의뿐만이 아니라 키스, 터치, 전이, 마사지, 오랄 섹스, 섹스 토이 등 다양한 방법과 요소들을 포함을 합니다. 섹스의 의미를 논하기보다는 단순히 함께 좋은 시간을 누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이고 즐거운 섹스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에게 섹스가 건강에 좋은 도움이 되는 효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등 암의 발생률을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노화 방지 효과와 전립선이 강화됩니다. 숙면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가 크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상호간의 신뢰감과 친밀감을 높여주고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남성에게는 오래된 정자를 새로운 정자로 교체시켜주고 정액의 양을 증가시켜줍니다. 그 외에도 많은 효과와 무병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과음과 흡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은 뇌의 억제 기능을 약화시켜서 충동적으로 만들고 성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담배는 성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음악이나 미술 등 정서적인 취미 활동을 즐기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근육 강화 운동은 공격성을 습관시켜서 충동성을 자제시키는 대신 성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감소증을 방지하고 뇌세포가 원활해지고 섹스의 시간을 연장시켜줍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병장수의 지름길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부부관계의 원동력이고 행복한 가정의 길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즐기면 성기능이 오래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여인에게 성적 매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평소에도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생활을 할 때는 은은한 무드 음악으로 분위기를 잡는 것도 좋습니다. 섹스의 테크닉에 대해서도 서로가 많은 공감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욕구에 대해서 대화를 자주 하고 쾌락의 클라이막스 교차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포르노물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포르노물을 탐닉하다 보면 보다 큰 자극을 받게 되거나 비정상적인 변태적인 성행위를 정상적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밤문화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화목한 가정의 저녁을 좋아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대화를 하거나 책을 보는 등 저녁의 여유로움을 즐겨야 합니다. 늘 성적 은사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유머나 단순한 신체적 접촉도 파트너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시중의 광고만 보고 판매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복용을 했다가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영원히 섹스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섹스에 나쁜 습관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섹스와 더불어서 무병장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단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